군산의 소나무 재선충이 김제로 번졌습니다. 재선충이 도내 서해안을 따라 남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 하수관거 사업의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에서 군산시가 일부 문제점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공문서 위변주 혐의로 입건을 검토 중입니다. 선관위 주관 전주 을 선거구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펀드와 새만금 찬반 여부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제72회 식목일인데요. 식목일을 앞두고 도내에서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되고 있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군산에서 김제로 번진 건데요. 도내 서해안 전체로 확산되는 게 아닌지 우려가 높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수십 년 된 소나무가 잘려 밑둥만 남았습니다. 잘린 나무는 이미 고사해 껍질이 모두 벗겨져 있습니다. 소나무류의 세포를 죽이고 수액을 가로채 고사시키는 재선충병입니다. 김제에서는 처음으로 만경읍 화토리의 소나무 2그루에서 발견된 이후 인근 소토리 3곳에서도 재선충병이 확인됐습니다. 수피가 완전히 벗겨져가지고 지금 죽어있는 상태인데 지금 보니까 침입공이 없어요. 침입공이 없다는 거는 최근에 고사를 했다는 거고. 김제 만경은 지난해 재선충병이 발생한 군산에서 불과 2k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재선충병을 옮기는 솔수염 하늘소가 해풍을 타고 날아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산림당국은 매개충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발생 지역 반경 30m 이내 소나무들을 모두 베어냈습니다. 앞으로 벌채된 나무에 대해서는 파쇄하고 소각을 해서 이 솔수염 하늘소가 이동이 되지 않도록. 도내에서는 지난 2007년 익산과 임실에서 처음 재선충병이 발생한 이후 2014년 순창, 지난해 군산에 이어 올해 김제까지 확산됐습니다. 지금까지 16만여 그루의 소나무가 벌목됐습니다. 김제 지역은 발견이 조기에 이뤄진 편이지만 유충이 성충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이달 중순까지 초기 방제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1차 방제가 끝난 4월 이후에는 지상 방제와 예찰을 강화해서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산림당국은 재선충 발생 지역 반경 2km 이내 지역에서는 소나무 반출이 금지돼 있다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700억 원의 공사비가 들어간 군산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의혹들이 제기돼 왔고 지금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군산시가 기존 입장을 바꿔 일부 문제를 인정해 새로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시 수송동의 한 인도. 지난 2010년에 준공된 임대형 민자 사업을 통해 하수관이 매설됐습니다. 여기 하수 맨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곳까지 지하로 하수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종 준공 도면을 보면 이곳에 묻혀 있는 하수관의 관종은 특수공법에 쓰이는 레진관입니다. 관의 재질이 몇 차례 바뀌어 기재됐고 마지막에는 이례적으로 손글씨로 레진관이라고 수정돼 있습니다. 특수공법으로 시공된 것이 맞냐는 의혹이 집중됐던 부분인데 군산시는 몇 달 전만 해도 레진관이 틀림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군산시의 말이 바뀌었습니다. 전체가 다 세미실도 한다고 돼 있는데 그중에서 세미실도하고 관과납입하고 이렇게 병행해선 구간이 3군데고 관과납입으로 한 데가 2군데고. 현장을 자체 조사했더니 일부 구간이 준공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게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우선 도면과 시공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군산시 일부 공무원과 공사업체, 감리업체, 그리고 준공 도면을 재작성한 업체 등을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입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에 따르면 준공 도면을 재작성한 업체는 군산시가 요구해 하수관로 길이만 맞춰줬을 뿐 관종 등은 따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무엇보다 관의 종류가 도면과 다르다고 군산시가 뒤늦게 인정한 부분은 특수공법을 빙자해 공사비를 부풀렸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비슷한 특수공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공사비 부풀리기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몇 달 전 공사업체가 했던 말은
현재 군산시의 해명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미실드는 무조건 레진이고 들어가야 돼요. 자재 자체가. 추진관 자체가 레진관. GRP관으로는 못 쓰나요? 못 쓰죠. GRP관은 두께가 한 3cm 정도밖에 안 돼요. 경찰은 그간 제기된 배수 설비와 정화조 공사 누락 혐의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하는 한편 준공 도면에는 있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하수관로가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최근 불거진 농업시설의 국고 보조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전라북도가 일제 점검에 나섰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달 말까지 민간 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 1,400억 원에 대해 담당 부서와 예산부서에서 중복 점검해 문제 사업은 올해 예산 편성 시 보조금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원예 시설물을 지으며 국고 보조금 62억 원을 과다 책정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농민 등 81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전주시 노인 10명 가운데 1명꼴로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주시 65세 이상 노인 7만 9천여 명 가운데 치매 상담센터에 등록돼 관리를 받는 치매 환자는 10.6%인 8,4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치매 예방교육과 함께 병의원 28곳을 지정해 치매 무료 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빈곤층에게는 매월 3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주 MBC의 후보자 초청 토론회, 어제는 전주-을 선거구였죠. 후보자 간의 지지율 차이가 근소한 만큼 공약과 활동 전력 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강동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격전지답게 전주-을 선거구의 새 후보는 초반부터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영재 후보는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의 전북 1조 원 사회적 기업 펀드 공약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초선 국회의원이 1조 펀드 마련하는 것 실현 가능한지 하나 여쭈고 싶고. 그 사회적 기업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정운천 후보는 과거 최영재 후보가 시민단체에서 일하면서 새만금 공사를 중단시키는 데 일조했으면서 정작 오염 원인 해결에는 미온적이었다며 비판했습니다. 최소한 원인이 되는 새만금의 원인이 똥물 오염이 되는 제가 중단시킨 근거가 있나요? 잠깐만. 네. 장세환 후보는 최영재 후보가 자신의 경쟁력 등을 운운하며 근거 없는 얘기를 했다며 사과를 요구해 한동안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인정을 하지 않으시면은 저는 이거 선관위에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그건 알아서 숲을 봐야지 나무를 보면 안 된다는 의미 있고요. 현 정부의 전북 인사 외면 문제는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전라북도에 대해서 그렇게 홀대하는 것이 우리 전북 도민들이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제가 단판 짓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인사 홀대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한편 새 후보는 전주 완주 통합을 비롯해 부족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혁신 도시의 행정체계 정비와 전북 금융타운 조성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일부 선거구에만 후보자를 낸 군소 정당들도 선거운동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천호선 선대위원장은 민원 현장을 찾아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민중연합당과 민주당도 저마다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민들이 송전탑의 노선 변경을 주장하며 수년째 반대 농성을 이어온 군산의 송전탑 건설 현장입니다. 총선 지원에 나선 정의당 천호선 선대위원장의 첫 선택지는 유권자들의 민원 현장이었습니다. 경기가 안 모자라면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충분히 돌아갈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천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정치하고 총선 이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약속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군산에 이어 익산으로 자리를 옮긴 천 위원장은 전북 일당을 노리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을 싸잡아 비난하며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호소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에만 몰표를 주셔도 안 되고 국민의당 같은 헛개비 정당에 속으셔도 안 됩니다. 익산과 군산, 김제에 한 명씩 3명의 후보를 낸 정의당 외에 민주당은 남원임실 순창에 1명, 민중연합당도 익산과 남원임실 순창에 각각 1명씩 후보를 냈습니다.
거대 정당처럼 일사불란한 지원을 기대하긴 힘들지만 각 정당이 가진 정치색을 최대한 활용해 득표력을 높여나가겠다는 각오입니다. 농업을 생명산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를 통해서 농산물에 대한 최저 생산비는 보장해주자라는 거 하고요. 군소정당 후보들 모두 원내 진입이 최종 목표지만 비례 대표를 늘리는 정당 지지율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군산 평통사 등 도내 30개 시민단체는 국회의원 후보 47명에게 정책 질의를 한 결과 응답한 후보 31명이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며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후보 9명 전원과 정동영, 조배숙 등 국민의당 3명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전주 시내버스 공영제 운동본부가 적자 노선 문제 7개 항목에 대해 질의한 결과 김성주, 장세환 후보는 파산업체에 대한 지자체 직접 운영이나 공영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이 20대 총선 이후 추진할 11개 분야의 세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당 도당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교육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률 인상, 어르신을 위한 쉐어하우스 보급, 농산물 최저가격제 입법화, 공정임금제 보장,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등의 정책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또 군산 서울 간 신고속철 도입, 남원 순창 임실 관광벨트 조성 등도 제시했습니다.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사범 적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선 관련 선거사범 57건을 단속해 77명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3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60명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한편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일당과 중식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홍보요원을 고용해 전화 홍보를 한 완주 모 후보의 선거대책본부 총괄본부장 등 6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주 항공대대 이전 사업이 이르면 이달 말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시 계획 승인에 필요한 환경청 협의가 최근 마무리되면서 국방부가 미뤄온 승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고차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만금 지방환경청은 최근 항공대대 이전과 관련한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협의를 마치고 국방부에 주문사항을 통보했습니다. 새만금 환경청은 공사 시 주의사항과 헬기부대 운용 시 소음 피해 저감 대책을 세울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소음 피해 및 민원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조치 계획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책임 기관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환경당국의 요구사항을 담은 후속조치 수립은 전주시가 맡지만 소요 비용은 모두 주식회사 에코시티가 부담하게 됩니다. 운영 시에 조치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시에서 그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가지고 철저히 이행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전주시가 추진해온 항공대대 도도동 이전의 장애 요인은 사라진 셈입니다. 다만 서울행정법원에 주민들이 제기한 사업계획 승인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이 계류 중이어서 국방부의 승인 시기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가 집행정지 신청 결과를 상관하지 않는다면 이달 실시 계획을 승인할 것으로 보이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4월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항공대대 이전을 2018년 3월까지 마무리하기로 국방부와 약속했지만 환경평가 협의가 지연되면서 석 달을 허비했다며 승인 시기를 앞당겨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혁신도시의 악취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됩니다. 전라북도는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 20명이 지난 한 달간 악취를 모니터링한 결과 악취가 감지됐으며 대체로 야간 시간에 약한 악취가 느껴졌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10월까지 악취 모니터링을 운영해 저감 대책에 반영하고 조만간 혁신도시 12개 아파트 단지 주민들과 좌담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학교가 구매하는 동하복 교복의 상한가가 25만 원 선에서 결정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교복 가격 안정을 통해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복의 상한가를 지난해보다 1.4% 인상해 동복은 17만 9천여 원, 하복은 7만 5천여 원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책정된 교복값은 교육부의 상한가보다 동복은 27,000원, 하복은 8,000원가량 저렴합니다. 전주시가 택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택시 회사와 기사들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전주시는 이번 점검에서 차량 내 이용 불편사항 연락처와 자격증 개시 상태, 청결 상태, 부재 표시 등을 확인하고 공무원이 탑승해 친절도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교통정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택시 승강장 내 불법 주정차 행위도 함께 점검할 계획입니다. 네, 화요일 아침 이 시각 전주 시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백제교 사거리에서 전주역 방면 모습입니다. 요즘 아침 일출도 빠르고 날도 포근해져서 출근 시각을 앞당길 걸까요? 교통량이 지난달 같은 시각에 비해서 일찍이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백제교 사가에서 한일고 방면 구간 시속 30km대로 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주 시내 상황이었습니다. 홍삼 명품화 전략을 추진 중인 진안군이 진안삼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진안삼 수매 사업에 나섭니다. 또 고창 황토배기 수박이 올해 국가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7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밖에 지역 소식 이흥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안군은 가을철 인삼 출하 성수기에 진안삼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진안 홍삼의 명품화를 위해 10억 원을 들여 20여 톤가량의 진안삼을 수매할 계획입니다. 진안군은 소농가의 오래된 삼을 우선적으로 수매한 후 명인 방식과 일반 방식의 증삼을 통해 생산된 홍삼 원료삼을 관내 가공업체에 공급함으로써 홍삼 명품화를 꾀할 방침입니다. 인삼농가와 홍삼 가공업체의 소득 창출과 진안홍삼 브랜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실시된 2016 국가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고창 황토배기 수박과 고창 복분자 선현이 수박과 복분자 부문에서 각각 7년과 6년 연속 대상을 수상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산물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부안쌀 공동 브랜드인 천년의 솜씨 그리고 특화 작목인 부안 참뽕도 4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장수군이 관광객과 일반 직장인들의 승마 체험기를 늘리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승마장과 승마 체험장의 개장 시간을 이번 달부터 오전 9시에서 오후 8시까지 2시간 동안 연장합니다. 장수 승마장과 승마 체험장에는 생활 수준의 향상과 여가 활동의 다변화로 체험 관광객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완주군 테크노밸리 1단계 진입도로 개설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면서 이번 주부터 봉동읍 9mm 청완초등학교 사거리 고가차도교 구간이 부분 개통됐습니다. 완주군은 이달 말까지 고가차도교의 완전 개통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흥래입니다. 500년 조선왕조의 발상지인 경기전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사진전이 열립니다. 이번 사진전은 조선왕조를 상징하는 세계유산 조선왕릉의 가치를 알리는 것으로 왕실 후손의 탄생과 왕의 장례와 국장 등 4개 주제로 꾸며집니다. 전주시는 각종 문헌과 사진 등 풍부한 자료와 친절한 설명이 곁들여져 조선왕릉에 대한 공감의 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시설공원사업소는 식모기를 맞아 3년생 무궁화 묘목을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사무소와 용복마을 등 1,650그루를 무상 보급했습니다. 이번 보급 행사는 나라 꽃인 무궁화를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함양시킨다는 차원에서 진행됐습니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선은 지난 2일 어업 허가를 받지 않고 고기를 잡은 충남 서천 선적인 A호와 허가되지 않은 어구로 조업을 한 부안 변산 선적 B호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군산 신시도 새만금 방조제 부근에서 수산물을 채취한 다이버 56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전 애인과 사귄다는 이유로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23살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일 새벽 2시쯤
전주 효자동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자신과 헤어진 여자친구와 만나고 있는 23살 김모 씨를 주먹과 발, 벽돌을 이용해 수차례 때려 부상을 입힌 혐의입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교통사고를 가장해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로 57살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전주 한옥마을의 좁은 골목을 지나는 차량에 몸을 부딪히는 수법으로 안경이 깨졌다며 합의금 5만 원씩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이 동물원 야간 개장에 맞춰 모레부터 사흘간 놀이마당에서 즉석 야외 공연을 진행합니다. 2016 익산 여성영화제가 내일부터 나흘간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 열립니다. 전주 역사박물관은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하회동 탈박물관 특별교류전을 갖습니다. 조영철, 윤철규 2인전이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갤러리 누벨백에 마련됩니다. 바리톤 이현주의 귀곡 독창회가 모레 우진문화공간에서 있습니다. 진귀한 보석을 만날 수 있는 주얼팰리스 보석대축제가 내일부터 17일까지 익산 주얼팰리스와 보석박물관에서 개최됩니다. 제71회 식목일 행사가 오늘 한국농수산대학 등 도내 곳곳에서 열립니다. 익산시는 오늘 시청 주차장에서 장애인 생산 제품 전시 판매 행사를 엽니다. 순창군 보건의료원은 오늘부터 26일까지 매주 화요일 아토피 예방교실을 운영합니다. 전주시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동네 해설사 등 자원봉사 특화 교육생을 오는 8일까지 접수받습니다. 오늘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다가 밤에 구름이 많아지겠고 아침에는 안개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0도, 군산 18도 등 18도에서 20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